지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37번. 요걸 이제 샘플 문제로 잡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면 중문, 단문, 중문이에요, 단문이에요? 중문. 그러면 5번부터 읽어보죠. 자,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잘라봐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자른 자리에서 용도짜리 동그라미 쳐놔요. 용도. 그럼 뒤에도 뭐가 나와야죠? 용도. 그래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죠. 그러면 5번은 맞네요. 자, 4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택지, 거기 줄 서놔봐요.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뭘로 왔다? 대.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렇게 써놔요. 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하고 어디에다 규정해 놨죠? 공장 용지에다가. 자, 3번은 지목이란 그러면 어디 시선 처리가 돼야 돼. 자, 지목이란 그러면 주된 용도. 그래서 틀렸죠. 뭐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 여기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그럼 정답 몇 번? 3번. 자, 2번 지문은 지목은 목적 동그라미잖아요. 끝자리가 어디에 등록되죠? 도하고 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목도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약식을 뭐라 그래? 부호. 부호로 표기한다. 그럼 2번 맞네요. 자, 토지의 지목을 설정하여 세분하는 이유는 토지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읽어봐요. 가세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세법에서도 지목이 그래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논점이 다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쭉 넘겨봐요. 뒷장을 쭉 넘기면 자, 몇 페이지로 쭉 가냐면 거기 한번 보실래요? 자, 57번 문제를 한번 봐봐요. 자, 38페이지 5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 기출문제야. 자, 38페이지 57번 문제. 일단 요거 풀고 딴 거 하면 얼마나 쉽다라는 걸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럼 단문이죠. 그러면 1번은 어디가 중심계예요? 지적도 임야도 줄쳐놓고 툭 치면 보로 가 있어야죠. 이번에 온수, 약수, 서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성수관 성련 및 저장 시제의 부지의 지목은 강천지로 한다. 어때? X. 강천지에서 뭐예요? 제외. 그러면 정답은 2번이죠. 3번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되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죠. 4번은 한 필지의 두 이상의 용도, 용도가 나왔죠. 그럼 뒤에도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맞네요.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은 변경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영속성의 원칙.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작년. 그럼 작년에 지목이 두 문제 출제됐는데 거기 58번 한번 풀어봐요. 58번. 자, 기출문제죠. 그러면 중문이에요? 장문이에요? 이거는 장문 정도가 되죠. 그러면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그럼 3번 가봐요. 좀 풀어보세요. 3번 지문에 대해서만. 틀렸죠. 예, 어디가 틀렸어요? 묘지에 관리한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묘지가 아니라 대죠. 정답은 3번. 봐봐요. 기출문제는 거짓 맞아떨어져. 아까 단문, 중문, 장문 다 맞아떨어진다고. 그래서 아까 단문은 몇 번에서 나온다? 1, 2번에서 정답. 그러니까 아까 57번은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장문은 몇 번이 정답이야? 3번하고 4번. 봐봐요. 다 맞아떨어진다. 기출문제는 거짓 다 맞아떨어져요. 기출문제는. 아니, 기출문제는 거진 다 떨어져. 그래서 이제 누가 와가지고 작년에 장판지 문제를 가져와서 저보고 공법을 가져와서 공법 문제를 풀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정답이 1번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1번. 맞네요. 느낌이 뭐예요? 4번 같은데 느낌이. 그런데 4번 맞아요. 그러면 제가 출제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그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습관을 그렇게 들이란 말이에요. 습관 들이면 괜찮아요. 습관을. 그러니까 모든 게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럼 제가 밥을 몇 끼 먹어요? 한 끼 먹죠. 점심을 몇 공기 먹어요? 3공기에서 4공기까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먹어요. 근데 어제 점심 뭘 먹었어요? 구미중앙시장 가서 칼국수가 너무 맛있다고 칼국수 먹었더니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허기가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몇 공기? 3공기 이상은 먹어야 돼. 3공기.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칼국수를 어제 먹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자 어디로 돌아오냐면 자 요약집으로 한번 돌아와 봐요. 이제 자 요약집을 점검하고 이제 나머지 점검을 굳히기 작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요약집 14페이지입니다. 자 14페이지 보니까 아까 기출문제 2문제를 풀었으면 자 10절 지목 나와 있죠. 별표가 몇 개? 6개. 그 뭐이로 가서 행간편 마무리 딱 잖아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대 뭐에 따라서 영도. 아까 문제 푸니까 뭐로 건쳤죠? 형상. 이거 여러 번 장난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공시법 시간에는 행간편 가져와요. 그래서 영도에다 딱 쳐놓고 자 분류는 뭐 안 읽어도 되고요. 설정 방법과 표기 같이 읽어봐요. 일필 일목의 원칙. 그 다음에 제지목 추정의 원칙, 우선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딱 이제 머릿속에 부팅이 되고 올해 이제 독자적 문제의 예상은 표기가 출제 예상이 돼. 그 표기에다 별표 3개 놓고 자 그러면 아까 어떤 거 한번 잡아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지적대명들은 부호, 약식 명칭이죠. 원칙은 두문자, 예조건 차문자. 차문자가 몇 개? 4개. 마무리 행간편 딱 잖아요. 장, 차, 전, 언. 올해 출제 예상은 여기서 예상되니까 준비 단단히 해놓으세요. 출제 예상을. 자, 그렇다면 거기 3번에 지목의 분류가 나오죠. 지목의 분류는 몇 개? 28개. 가로 열고 28개. 1번이 뭐예요? 전부터 뒷장을 쭉 넘겨봐요. 자, 28번에 뭐가 나오죠? 28번에. 잡정지 17페이지 잡정지. 요거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돌을 켜놓은 것, 흙을 파내는 것,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조심하고요.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켜놓은 것, 흙을 파내는 것, 흙가 된 토지는 뭐 된다? 제외된다. 이게 무슨 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이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성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서래기 및 오물처장의 부지는 뭐예요? 잡정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도 뭐예요? 잡정지. 근데 올해 이제 공법에서 작년에 봐봐요. 지목은 몇 개? 28개. 건축물은 29개. 뭐가 늘어났어요? 야영장이 늘어났잖아. 그러면 거기 마지막 거 봐봐요. 올해 예청이 되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휴양지 야영장으로 조정된 토지는 야영장으로 한다. 어때? X. 야영장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잡정지.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 지문은. 그래서 왜냐하면 건축물이 하나가 늘어났거든. 지목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야영장은 무슨 지가 되죠? 잡정지. 혹시 이 지문을 좀 공법과 연결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확인해 놓고. 그러면 출발은 뭘로 한다? 마지막은 잡정지. 그러면 이제 나올 때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찾아오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 문제집으로 다시 와봐요. 자, 몇 페이지로 보냐면 자 41번 문제를 풀어봐요. 32페이지 41번. 무슨 지? 잡정지. 잡정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풀어봐요. 됐어요? 2초 만에 풀어야죠. 자, 단문, 중문, 장문. 따지는 문제죠. 1번에다 안 갖다 놓을 거 아니야. 그럼 5번부터 풀어야죠. 자동차 운전학원 무슨지? 잡정지, 도축장, 잡정지, 송유시설, 잡정지, 간석지는 지목에 등록될 수 없어요. 간석지는 개벌이니까. 간석지 삭제가 돼야 되겠네. 4번에 읽어봐요. 변정서, 잡정지, 도축장, 잡정지, 송유시설,
잡정지, 야외시장, 잡정지. 그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따지는, 이런 문제 스타일은 따지 문제는 5, 4, 3, 2, 1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만약에 요 문제를 1번부터 풀었다. 그러면 감각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이런 것들은 1, 2번에 안 갔잖아. 이런 것들은 잡정지에 관해서 하나씩 삭제해 가는 것은 뭐예요? 5, 4, 3, 1로 끌고 간다라는 거. 그렇게 잡아놓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42번 한번 풀어봐요. 이런 형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돼요. 42번. 자, 시험장은 제가 안 갑니다. 본인이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풀어요. 그렇게 오래 걸려. 1초 만에 다 풀어야지. 자, 틀린 것은 정답 몇 번? 2번. 2번은 왜 틀렸어요? 주차장이 아니라 자, 주유소 형지가 들어가 있죠. 정답은 몇 번? 2번. 올해 이런 스타일이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낯설지 않도록 잘 해놓고요. 자, 이제 45번은 이제 진짜 확인해 보자고. 자기가 45번에 대해서, 지목에 대해서 얼마나 자, 열심히 법률을 읽고 있는지. 자, 45번 테스트 해봐요. 45번 문제. 자, 시간은 1분 드릴게요. 차근차근 전부 다 읽어봐요. 답은 금방 나옵니다. 됐어요? 예,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중문, 장문. 장문. 그러면 3번부터 사과뱀, 밤호두, 귤나무,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자르고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실의 부지는 자르고 가선으로 한다. 맞네요.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라 한다. 완벽한 문장이네요. 자, 4번에 산림 및 언야를 읽어봐요. 수림지, 간석지, 중림지, 안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뭐로 한다? 임야로 한다. X에 틀려요. X. 뭐가 빠져서? 간석지. 간석지가 과거에 임야라는 지목에 있었는데 삭제가 되어버려서 2001년에. 간석지는 뭐기 때문에? 갯벌. 그러니까 임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간석지가 있는지를 점검하라.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집 몇 페이지를 다시 한번 와봐요. 임야 빨리 찾아봐요. 임야. 자, 빨리 찾아봐요. 임야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5페이지. 자, 15페이지 5번을 봅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죠. 산림 및 언야를 읽고 있는 읽어봐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뭐로 한다? 임야로 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간석지 있어 없어? 없어. 간석지가 삭제가 되어서 2001년에. 그러니까 임야라는 지목이 나올 때는 뭘 조심하라? 간석지를 조심하라. 그래서 15페이지 가로 5번에 임야 요거 한번 다시 점검했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와요. 자, 46번 문제를 46번이 아니라 49번을 한번 풀어봐요. 49번 문제. 됐어요?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거. 단문 중문. 단문이죠. 그러면 1, 2번을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자, 제목이 종교형제인 토지 안에 문화재로 지정된 잘라봐요. 어디 안에 있죠? 종교형지 안에 뭐가 있어요? 사적지가 있죠. 그럼 무슨 형지로 한다? 종교형지. 그러면 주제목 추정의 원칙상 맞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그럼 사적지 지목 한번 찾아봐 줄래요? 사적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요약집. 자, 17페이지 26번 사적지. 자, 사적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 자, 사적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거기 앞에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 지적사적인 유적 고저물을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만 학교용지, 공원 내,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 토지 안의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뭐 된다? 제외된다. 학교용지 내 사적지는 학교용지, 공원 내 사적지는 공원, 종교용지 내 사적지는 종교용지, 가로 열고 주지목 추정의 원칙 써놔요. 가로 열고 뭐라고? 주지목 추정의 원칙일. 그래서 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지문으로. 그래서 사적지의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규정해놨구나. 요걸 다시 한번 잡아놓으시라는 거. 그래서 아마 우리 14회 때 여기 봐봐요. 14회 때 독자적 문제로 출제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법조사 내 무슨 석등? 상사자석등. 요 법조사 내 상사자석등은 뭐예요? 요거는 무슨 지죠? 사적지. 어디 안에 있어요? 법조사 내. 그럼 종교용지죠. 그래서 법조사 내 상사자석등은 무슨 용지다? 종교용지가 된다라는 거. 14회 때 독립문제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 52번 가봐요. 36페이지에 52번. 자, 이제 52번. 자, 시험장이 왔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봐요. 됐어요?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거. 중문 장문. 정문. 그러면 5번으로 가죠. 5번에 육상 동그라미. 육상 키워드 잡았다. 툭치면 유지 틀렸네요. 육상 그러면 장.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가 잡혔으면 바로 뛰어갈 준비해요. 자, 4번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잡았다. 소류지 툭치면 유지. 또 하나 잡을 거는 상승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 뭐로 한다? 유지. 정답은 4번. 그럼 1번 갑니다. 저수 자연요소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줄 쳐놔봐요. 방조제 툭 치면 어디로 가? 제방. 그거가 아니죠. 이번에 자연의 hil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툭 치면 하천. 그죠? 그러면 3번에 영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나왔다. 인공 툭 치면 국가. 그래서 또 하나 잡아야죠. 소규모 수로 뭐가 된다? 국가. 요거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52번 문제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리든 맞든 반드시 복습 요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정답은 4번이고 53번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나 꼼꼼하게 이제 정리해놨는지 자기를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석강이 이제 많이 들었네요. 됐어요? 1번 지났어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중문, 장문. 그러면 3번부터 읽어보죠. 그러면 국민의 건강 정진을 위해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잘 돼 있네.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경륜장 잘 돼 있네.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실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맞네? 일반 공정의 일약 휴약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여성장, 낚싯대,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아우, 요거 하나 숨어 있었네. 성마장 줄쳐놔봐요. 성마장은 말을 타죠. 그래서 체육용지죠. 성마장 대신 뭐가 들어가요? 경마장이 들어가요. 경마장은 뭐가 된다?
유언지. 그래서 요 성마장을 하나 살짝 바꿔놨네. 한번 다시 성마장은 뭐가 된다? 채용용지. 경마장은 유언지. 경륜장은 채용용지. 요 세 개가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요걸 넣기 위해서 딱 잡아놔야 돼요. 성마장은 그러면 외울 필요 없이 성마장은 뭐예요? 탈성자예요. 말타니까 채용용지고 경마장은 말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면 관광하러 가. 그래서 유언지. 그래서 이걸 틀린 말로 계기로 해서 앞으로 조심하자. 성마장과 경마장이 나올 때 그걸 자극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가 지금 그러면 55번 한번 풀어봐요. 이게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네. 55번. 이렇게 짧잖아요. 짧고. 그리고 쉬워요. 기출문제는. 됐어요? 예, 정답은 1번. 그렇죠. 2번은 가르쳐줘요. 왜 틀렸죠? 강천지에서 제외. 2번은 3번은 왜 틀렸어요? 도로에서 제외. 4번은 왜 틀렸어요? 묘지 공원이니까 묘지. 그렇죠. 자연의 예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수 듣는 소규모 수로. 소규모 수로는 뭐예요? 국어. 그럼 정답은 1번. 한 문제 더 풀어봐요. 굳히기 작전. 36번, 56번 풀어봐요. 됐어요? 예, 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 동그라미 쳐놓고. 자, 중문, 장문. 정문 5431로 갑니다. 영수 배수를 지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잡아서 인공만 잡으면 시동 걸어요. 툭 치면 제방이 아니라 국어. 그렇죠. 잡으라고 자꾸 기어들을. 4번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배염, 이날이 직접 이용이죠. 툭 치면 농지가 아니라 답. 그렇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의 부지와 좋아요. 같은 구역 안엔 의료시설도 무슨 용지다? 공장 용지. 정답은 3번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그럼 다시 1번으로 올라갑시다. 축산업 난농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한 토지. 토지가 포인트죠. 목장용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가 아니라 대거점. 자, 이번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 찾았다. 독립 나왔으면 툭 치면 창고용지. 대가 아니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지목 두 문제 쉬워. 그 기본만 충실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38페이지 59번 거기 끝세를 꺾어서 거기에 경계라고 써놔요. 경계는 별표 5개. 거기서부터 이제 경계를 워밍업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계를 워밍업 해야 돼. 자, 거기에다 요약집 몇 페이지를 펼치냐면 20페이지라고 써놔요. 요약집 20페이지. 이거는 문제 푸나 마나야. 암기 안 하고 문제 풀만 그냥 답만 불러주고 가야 돼. 자, 경계는 좀 정리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러 가자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20페이지 맨 하단에 봐봐요. 경계 별표 5개 놓으세요. 자, 작년에 별표 3개니까 경각심을 못 느껴요. 그래서 별표 5개 무조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점검해요. 경계란 그러면 거기 필지별 형광펜잖아요. 필지별. 직선이야, 적선이야? 직선. 그래서 필지별이라는 걸 잡아요. 우리 형님들을 따로 들리면 요 필지별을 지행별로 장난친다고. 경계의 개념부터 스타트 잘 끊어놓으라고요. 자, 경계의 원칙으로 가봐요. 경계의 원칙 21페이지. 자,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 그러면 읽어봐요. 경계 국장주의. 그래서 국가라는 형광펜 따놓고 경계는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그래서 최단거리 단자에다 형광펜 따놓고 최장거리라고 자꾸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축척 정도의 원칙은 큰 축척 작은 축척. 큰 축척. 그래서 큰 도면 거기에다 형광펜 딱 짜놓고 경계는 한 줄이야 두 줄이야?
한 줄. 그래서 경계, 불가분의 원칙. 경계는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무슨 성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이걸 찾으러 왔어. 어디를 찾으러 왔어요? 경계, 결정, 기준. 거기 행강편 쳐놓고 요거는 따로 별표 3개 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외워야 돼. 자, 그러면 높낮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것은 중앙. 있는 경우는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절상. 해면 수면에 접할 때 최대 만저이. 다시요. 최대 만저이, 최대 만수이. 그러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1, 2, 3, 4, 5 요거는 따로 묶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6번이 또 오래 득세할 가능성이 커. 자, 지상경계를 구역하는 행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행강편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무슨 사정이 생겼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어. 그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에서 따라서.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이 있어? 1, 2, 3. 그럼 1, 2, 3을 접목시켜 봅시다.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 요거 1, 2, 3을 자꾸 연결해 놔야 돼, 올해. 그 6번이 올해 출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다시 외워보자고요. 없으면 중앙, 있으면 하단부, 절하면 상, 해면 수면에 최대, 만저이. 자,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슨 경계? 실제 경계. 뭐만 정이 있다? 1, 2, 3. 요거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 기타에서 1번이 올해 출제 예상이 돼.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요 1번을 특별히 관리하셔야 돼. 1번. 1번에다 딱 별표 3개 놓고 거기 옆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놔요. 이렇게 옆에다가 1번 옆에 여백이 있죠. 기타 거기 1번 옆에다가 원칙은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A적으로 돼야 안 돼요? 돼요. A적으로 가능한 게 4개가 있어. 그걸 한번 숙지해 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으나 A적으로 가능한 거 4개가 있어. 그걸 외워야 돼. 이제 그게 안 외우면 올해 문제 못 풀려요. 문제 푸나 마나요. 문제 푸나 마나요. 자, 그러면 여기 대표적으로 4개를 한번 우리 암기 코드 외워놨었잖아요. 자, 법원의 학점 판결에서 행강편, 공공사업에서 공행강편,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리얼에서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에서 도,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4개가. 무슨 공도에 읽어봐요. 학사공도. 외워놔야 돼요. 학사공도. 요 학이 뭐예요? 학점 판결. 사가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뭐예요? 학사공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을 또 외워야 돼.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청, 국어, 유지 행강편 쳐놓고 수도용지 등으로. 그러면 그거 첫 강의 듣는 사람을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이렇게 완전히 외워놔야 돼, 이제.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으나 A적으로 가능한 거 읽어봐요. 학사공도, 학정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에서 8개 지목. 학철수, 전제구, 유도. 유가 뭔데? 여지. 유원지로 건축물 X가 됩니다. 그래서 4개를 딱 외워놔야 돼. 또 하나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 마지막 하나 더 외워놔야 돼.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적소관청은 살짝 줄쳐놔요. 토지 등에 따라서 지상경계 행강편잖아요. 새로 정한 경우 국토교통부 정한이 정하는 게 따라서 무슨 점이에요? 읽어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지문은 나올 거고, 근데 등록사항과 관련돼서는 과연 지문으로 나올지 26회 때 독자적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돼. 근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읽어봐요. 서재 2번은 요한 저기 6번을 읽어봐요. 제목. 그러면 토지 표시 사항에서는 3개만 기록돼. 읽어봐요. 서재, 지번, 제목.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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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이 들어가니까. 근데 경계점이 들어가도 하나 숙제할 게 있어요. 그 3번 봐봐요. 경계점 좌표 줄 서놓고 가로 안에 행강편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시행지역에 한자한다. 그러면 이걸 자, 경계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형님들을 떨어뜨리자. 그럼 다음 중 틀린 것.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경계점 좌표는 언제나 등록된다. 어때? X. 어디로 한정하고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에게 한정하고 있다라는 거. 소유자 있어 없어? 없어. 고유번호 있어 없어? 없어. 축척도 없어. 그럼 뭐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또 하나는 경계점 좌표. 어디 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에게 한정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를 외워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제 봐봐요. 요거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무슨 경계? 실제 경계. 해면은 최대 만조의, 호수는 최대 만수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에 따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 관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원칙은 X. A는 돼야 안 돼? 돼. 읽어봐요. 학사, 공도,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전제구, 유독.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소재, 전, 목 등록됩니다. 경계점 좌표는 어디 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한정, 시행지역의 한정.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경계점이 들어가면 거기에 그러면 여기 외웠으면 이제 문제는 안 풀릴 게 없어. 그러면 작년 기출 문제를 일단 한번 점검하고 한번 풀어보자고 그죠. 자, 그러면 몇 번을 푸냐면, 자, 거기 작년 기출 문제가 65번 문제가 있어. 41페이지 65번. 자, 작년 시험장에 왔다고 생각하고 타임머신 타고 가서 풀어봐요. 자, 65번 문제. 풀어봐야 안 풀리나. 외웠으면 풀리지 뭐. 됐어요? 옳은 거 틀린 거. 단문, 중문. 그러면 5431로 들어가 보자고. 자, 5번에 키워드 제방 다 켜요. 아마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바깥쪽 어깨선. 자, 4번은 어디로 가요? 매매를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잘라봐요. 잘라서요? 그럼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봐요. 여기 봐봐요. 자, 뭐 했대? 뭐 했대? 분할했대잖아. 분할했다. 읽어봐요. 경계잖아. 그럼 지상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정량한다. 맞네요. 그러면 이게 지상경계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4번은 불안했다는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권리계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에 다만 읽어봐요. 법정 판결. 아까 무슨 공도? 학사공도. 그럼 학이 부의하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네요. 2번은 회면수면 특침은 평균이야 최대야?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자, 토지의 지상경계는 득담장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의 경계점 표지로 구분한다. 어때? 맞죠? 이건 약방이 감초예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거 틀린 사람 작년에 총살시켜야 돼. 작년에 지정 12문제 못 맞았다. 만점 못 맞았다. 진짜 공부 안 한 사람이야. 진짜 공부 안 한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작년 기출문제 보니까 너무 쉽죠?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 워밍업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39페이지 60번부터 이제 풀어보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풀어서 알아서 정답 처리해요. 부지런히 해온 사람은 그냥 답만 불러줘요. 저는 저한테. 자, 39페이지 60번. 됐어요? 네, 정답은 2번. 자, 설명 안 합니다, 이제. 자, 61번은 별표 3개 놓으세요. 제가 올해 이 문제를 예상 문제로 잡고 있어요. 한번 풀어봐요. 이 문제가 올해 예상 문제예요. 저 문제. 됐어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세 개만 적용이 있죠. 몇 번? 기억하고, 니언하고, 또 하나는 니얼. 그래서 요 기억, 니언, 디귿. 아까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렇죠?
요거 올해 출제 예상 문제니까 잘 잡아놔요. 올해 출제 예상 문제. 자, 그 다음에 40번에 62번 풀어봐요. 틀리기만 해봐. 진짜로.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제. 이런 걸 이해해서 푼다고? 아이고, 이해해서 풀기는 뭘 이해해서 풀어요. 눈 가지고 있으면 풀 줄 알아야 돼요. 정답은 3번. 3번에 뭐가 보이는데? 경계점. 축척 X죠. 면적 X죠. 토지의 고유번호 X죠. 소유자 등록되지 않죠. 토지 표시에는 대표적으로 아까 3개만 기록되어 있었잖아. 소재, 지번, 지목. 정답은 3번. 그렇죠. 자, 63번 한번 풀어봐요. 63번. 자, 풀었어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중문, 장문? 정문? 그럼 중문이면 5번부터 보죠. 지적공상 경계가 기술적인 차후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이때 없대. 이때 정축지문 실제 경계. 아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소리거든. 있는 동그라미 실제 경계. 자, 4번은 전접자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대.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뭐예요? 하단부에 따른 게 아니라 소유권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조심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네. 그러면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로 한번 풀어봐요. 64번 풀어봐요. 답 좀 불러줘요. 저 몰라요. 저 좀 가르쳐줘요. 또 박사 문제 풀고 있는데 또 기억부터 읽고 니 언니 세워라 내워라 한다. 또 세워라 내워라. 왜 이런지 몰라요. 됐어요? 네, 정답은 5번. 그렇죠. 이게 뭐 설명할 게 뭐가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 자, 그러면 자 뒷장을 넘겨서 68페이지 요거 별표 3개 놓으세요. 자, 현재 에어졌는지 마지막 최종 점검이에요. 68페이지. 자, 째려보고 암기가 됐는지 한번 봐봐요. 42페이지 68번 문제. 됐어요? 예, 정답은 2번. 2번이 뭐가 보여? 유언지. 유언지 보이죠? 여기 시험장 가면 진짜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 안 보이면 시험장 가서도 안 보인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까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유가문대, 여지. 그쵸? 여기서도 안 보이는데 시험장 가면 보이겠냐 이거지.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올해 여기에서 요 68번 형태하고 올해 이제 제가 예상하는 것은 68번 문제하고 대표적으로 아까 몇 번이 있었죠? 자, 39페이지에 아까 몇 번이 있었어요? 61번. 요 두 문제가 믹싱 되든지 아니면 요 뭐다 둘 중에 하나가 박스 문제로 아니면 독자적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경계 생각을 해봐요. 경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외우지 않은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야. 최소한 그거는 외워놓고 문제를 덤벼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암기가 안 됐으면 답만 불러줘야 돼. 답만. 그래서 답만 불러줘요. 암기가 된 사람은 이제 보니까 암기가 됐으니까 저한테 다 불러주잖아. 다 불러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42페이지로 가봐요. 문제. 자, 69번 문제 면적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면적.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럼 면적은 별표가 5개야. 5개야. 그럼 면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그러면 요약집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자, 몇 페이지로 와요?
자, 20페이지라고 와봐요. 자, 20페이지라고 적어놓고 면적은 딱 숙지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하고 대상이죠. 자, 대상 중에서도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거 그거 딱 정리해놔야 돼. 올해가 크기가 2.5점짜리 5점이 출제 예상이 돼요.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거 찾았어요? 예, 1번은 무슨 정령? 이시정령, 지목 변경, 지번 변경, 합병. 3번은 경계보건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자, 역집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 경계보건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은 특히 잘 관리해야 돼. 현경이에요. 현경이는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4번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 찾았어요? 정량할 필요가 없죠. 하나 더 적어요.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는 거. 자,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는 거. 환산. 이때는 청량할 필요가 없어요. 환산할 때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척간법을 미터. 그럼 올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올해 요 부분이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잘 정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등록과 관련돼서 단수 처리로 가봐요. 단수 처리. 자, 축적과 관련돼서 요거는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복습생 삼아서 한번 해보자고. 자, 축적 한번 불러봐요. 자, 500분의 1과 600분의 1 쓰지 마시고 자꾸 쓰면 이제 기본서가 돼버려. 딱딱 점검만 하면 돼요. 몇 분의 1? 1200분의 1. 몇 분의 1? 2400분의 1. 자, 여기는 몇 분의 1이죠? 1000분의 1. 요거는 3000분의 1, 6000분의 1로 가게 되죠. 자,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잘랐어요. 100단위, 1000단위. 100단위. 여기는 1000단위. 100단위는 소수 몇째짜리? 0.01이라도 소수 첫째짜리 간수. 요거는 0.1이라도 정수로 나타내라고 그랬죠.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100단위 축적이라고 한번 봅시다. 123.45다. 둘째 자리가 뭐로 끝났어? 5로 끝났죠. 앞에 짝수 열쇠. 짝수. 그럼 얼마다? 123.4. 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123.5다. 그럼 얼마예요? 123.6. 그렇죠. 만약에 123.451이다. 그때는 123. 혼란스럽다. 또 혼란스럽다. 또 5를 초과했죠. 초과했으니까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리면 돼. 얼마다? 123.5. 그렇죠. 자, 요거 연습 한번 해보죠. 요거는 이제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첫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짝수 열쇠. 홀수 얼마로? 124. 그렇죠. 122.5다. 얼마예요? 122. 그렇죠. 122.51이다. 얼마야? 123. 그래서 5를 초과하고 5를 초과할 때는 홀수 짝수 볼 거 없이 무조건 올리면 돼. 요 세 개만 잡으면 돼요. 세 개만.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서 나왔잖아. 단수짜리. 그럼 작년에 이게 나오느냐 이게 나오느냐 이쪽이 나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올해는 이쪽이란 말 안 하잖아. 이쪽으로 나온다.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러면 이제 워밍업 할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됐는데 일단 기타 지역으로 가봐요. 기타. 자, 축적과 거리 n분의 1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기타 지역의 1번 봐봐요. 요약집 찾았어요? n분의 1이 실제 거리분의 도산거리 찾았어요? 예, 그러면 축적과 거리는 몇 배? 가로 열고 2배라고 써놔요. 2배. 2배라고 써놔요. 밑에. 축적이 반으로 주면 2배라고 써놔요. 이 말은 이해를 좀 해봐요. 간혹가다. 여기 봐봐요. 자, 축적이 봐봐요. 이해를 해요. 이해를. 자, 몇 분의 1? 여기는 1000분의 1. 그럼 축적이 반으로 줄었어 안 줄었어요? 줄었죠. 도산거리가 1cm야. 1cm. 그러면 축적이 역수를 곱해봐요. 얼마죠? 500이죠. 500. 실제 거리는 500이야. 요거는 1000이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대2. 그럼 축적이 반으로 그러면 축적은 2배가 거리는 2배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그래서 축적과 거리 관계 가로 열고 2배가 늘어난다는 거야. 실제 거리는. 그러면 거기 면적과의 관계는 찾았어요? 면적과의 관계는 몇 배? 4배. 다시 축적이 반으로 줄면 거리는 몇 배? 2배. 면적은 4배가 된다는 거야. 다시 2배는 그건 뭐예요? 자, 거리는 몇 배? 2배. 면적은 4배. 그건 4배의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평과 제곱미터의 관계. 그게 이제 뭐 글씨가 좀 튀었는데. 자, 그러면 자 121분의 400 찾았죠? 그러면 한 평은 얼마예요? 3.3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3.3.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거기 봐봐요. 정단무 있어요? 일정은 얼마라고 나왔어요? 3,000평. 1단은
100평. 인문은 30평. 1번은 한 평.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두라고, 상식으로. 우리 나중에 시골에 가서 중개업을 하실 때, 나이 많은 사람이 읽어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땅을 상정보 내놓는다. 그러면 좀 팔아줘. 그랬더니, 삼정보가 뭐예요? 삼정보가 뭐예요? 이거 시험은 안 나와. 근데 요 정의라는 것은 약 몇 평이에요? 3,100. 그럼 삼정보를 땅을 내놓는다는 것은 3 곱하기 3,000평이죠. 그럼 몇 평이라는 거예요? 9,000평이네. 9,000평에다 뭐예요? 3.3을 곱하면 면적으로 한산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실무상, 그러면 만약에 5정보다 그럼 땅이 몇 평이에요? 355, 15,000평이라는 거야. 거기에다 3.5를 곱하면 뭐예요? 실제 면적을 우리가. 그러면 봐봐요.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는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출제되는 것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와 단수 처리야, 주로 문제가.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7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70번 문제. 자, 70번 문제. 단수 처리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경위의 청량에 의한 지적확정 정량을 시행하는 지역이 이게 대축적 지역이라는 거야. 대축적 지역. 암시하고 있는 거야. 대축적 지역은 1000단위 축적이 아니라 100단위 축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123.5이다. 5로 끝나서 2로 끝나서 2로 끝났죠. 5로 안 끝났죠. 그럼 버리면 되잖아. 그럼 얼마다? 123.5. 정답은 2번. 다시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요. 73번 풀어봐요. 굳히기 작전. 73번 문제. 단수 처리 굳히기 작전. 됐어요? 자,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축적이 1000분의 1인 경우 그러면 결론적으로 측정한 결과 0.285래. 그럼 봐봐요. 지금 선출 면적이 얼마 나왔어요? 0.285. 등록 면적은 1제곱미터. 그럼 1제곱미터가 커? 0.285가 커? 1제곱미터. 그럼 1제곱미터 등록한다. 맞네요. 축적이 1000분의 1인 경우 축적병 증명한 결과 327.5래요. 그러면 뭘 5로 끝났어요. 앞에 뭐로 끝났어? 7. 그럼 얼마다? 328. 자, 500분의 1인 측정 결과 317.15래. 5로 딱 잘라줬네. 앞에 1은 짝수야, 홀수야? 홀수. 그러면 317.2. 정답은 몇 번? 3번. 뭐 이게 문제입니까? 문제입니까?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44페이지 76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76번 문제. 됐어요? 실제 면적은 몇 배? 4배. 그래서 면적은 4배입니다. 만약 거리로 물어봤다면 정답은 2배가 되죠. 그래서 1번 옆에 2배 옆에다가 거리라고 써놓고 3번에 4배 메터라는 면적을 써놨어요. 이거는 지문에 가끔가다 나와. 그러니까 축적이 반원을 주면 실제 거리는 2배, 실제 면적은 4배. 요거 한번 잡아놓고 그럼 작년 기출문제를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78번 풀어봐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바로 들어야지. 경계점 좌표도 높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죠. 대축적 지역이니까. 1029.51이죠. 5로 끝나서 5를 초과해서. 그러면 바로 올리면 되겠네. 홀수 짝수 풀 거 없이. 불러봐요. 1029.6. 이게 작년 기출문제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그러면 거기 79번 하나 더 풀어봐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됐어요? 자, 풀어요. 자, 글씨가 낯설어요? 안 낯설어요? 안 낯설죠?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4번은 뭐예요? 합평에 따른 경계의 좌표는 면적을 지적정량하여 결정한다. 어때? X. 합평은 정리할 필요가 없다. 그럼 작년에 78하고 79. 뭐예요? 두 문제가 작년에 이 문제야. 너무 쉽죠? 그러니까 포기하기는 일러요.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